안녕하세요. 에버성형외과 박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귓볼, 귓바퀴, 귀뒤의 사례를 들어서 귀켈로이드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귓볼은 피어싱 이후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데요. 귓볼의 경우에는 2주 정도 있다 식밥을 뽑고 한 달 경과, 3개월 경과를 보고 1년 정도 경과를 봐서 아무 증상이 없으면 귀를 다시 뚫어도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귓볼은 생각보다 어려운 부위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길 바랍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귓볼에 전면을 다 침범한 경우고, 이런 경우는 귓볼이 많이 망가집니다. 켈로이드 이런 상태를 띄면 켈로이드 조직은 아예 흰석을 뜨게 되고 정상 조직은 굉장히 적게 남아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일부 켈로이드가 남겨놓고 수술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칼자국을 따라서 더 커진 케이스고요. 켈로이드는 커도 우리가 충분히 귀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침범 부위가 2cm가 넘어가면 귓볼이 거의 다 켈로이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들어줄 수 없지만,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커도 귀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커지는 것 같다 그러면 병원에 즉시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는 귓볼에 염증이 계속된 케이스거든요. 귓볼의 끝부분에 침범을 하면 귀 모양을 만들 때 굉장히 쉽거든요. 피부의 바깥쪽에서만 위치하면 수술하기가 좀 편리하고요. 귀 켈로이드가 작아도 중심부에 있으면 귓볼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유의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초창기에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귓바퀴에 생기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피부만 뚫어서 피어싱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만 침범을 초창기에 하고 커지더라도 겉에 피부만 살짝 침범하면서 커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귀 모양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피어싱을 하면서 연골 부위에서 발생하는 켈로이드가 있는데, 귓바퀴에 생긴 경우에는 바깥쪽에 많이 피부에 붙어 있느냐, 연골 부위에 켈로이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바깥쪽에만 켈로이드가 이제 국한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피부를 중심으로 잘라서 귀를 전부 다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수술한 이후에 보면 그 귀 모양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수술을 2번을 다른 병원에서 하고 왔는데, 이렇게 심하게 재발해서 오시면 아무리 제가 잘해드린다고 해도 귀의 모양을 최대한 유지한다고 해도 약간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귀 모양은 형태는 유지했지만 귀가 잘 이쁘지 않습니다. 귓바퀴에 생기는 경우는 특히 귓볼보다도 더 초기에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 이게 초창기에 온 케이스인데 귓바퀴에 피부만 침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바로 보면 귀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초창기에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을 다른 병원에 했는데 귓바퀴에 생겨서 너무 커져가지고 안경을 쓸 수가 없어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다행히도 연골까지 망가지지 않아서 전부 다 제거하고 귀 모양을 제가 새로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에 오신 때 보면 안경 쓰고 오셨거든요. 저한테 오시면 귀 모양을 최대로 유지해주고 귀의 기능도 살려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귀 뒤에 피어싱을 했는데 피부에 줄기가 조금만 붙어 있고 켈로이드 자체는 크면 그것만 이렇게 제거해주면 귀 모양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귓바퀴에 생긴 켈로이드라도 좀 쉬운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귀 뒤에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수술한 후에 생기는 켈로이드입니다. 뒤로 접근하는 수술 방법을 썼을 때 이부에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귀의 절개선을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요. 안에 깊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오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귀 변형이 그렇게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귀하고 약간 떨어진 부위에서 생기기 때문에 좀 커도 귀 모양은 충분히 다 유지해주고 수술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얼굴을 당기는 안면거상술 후에 뒤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케이스는 장력이 계속 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적으로 치료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이 장력을 없애기 위해서 방들 다 해주고 당겨와서 장력이 없을 만큼 당겨놓고 수술을 해야지 이게 완치가 되지, 켈로이드만 절제를 하면 100% 재발하게 됩니다. 얼굴을 안면거상할 때 생긴 케이스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고, 안면구상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수술입니다. 다음은 중이염 수술에서 생긴 경우인데, 이거는 염증이 처음에 동반해서 한 수술이기 때문에 켈로이드가 한번 생기면 엄청 커집니다. 직경이 거의 10cm 가까이 펴지는 것도 있고, 제가 이런 케이스를 꽤 많이 수술을 했습니다. 켈로이드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안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켈로이드를 절제하다가 안면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서 압통을 많이 느끼게 하고 염증도 계속 고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인데 수술 후의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상들이 전혀 다 개선이 되기 때문이죠.